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글 윤태희, 김현태, 일러스트 한재용, 만화 강성남, 출판사 살림어린이. 단 1%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꾼다는 거. 어떻게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았나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비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7째 날 감정의 비밀편이에요. 세상에 멋진 옷이 많다고 다 입으려 하지는 마라. 그 옷들을 다 입으면 괴물이 될지도 몰라. 더 큰 꿈을 위해 욕심을 키우는 만큼 절제의 칼날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 속에선 괴물이 자라게 된단다. 마지막 비밀학교 패션쇼. 비밀학교에서는 어떤 패션쇼가 벌어질지 우리 함께 들어봐요. 뻐꾸 뻐꾸 뻐꾸. 뻐꾸기 시계가 12번 울었다. 벌써 12시네? 시크릿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자,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마무리하고 밥 먹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각자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겠어요. 다들 점심밥 맛있게 먹고 무대 앞으로 모이세요. 알겠죠? 예. 아이들은 각자 만든 옷을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 개성이 철철 넘쳐흐르는 옷들이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옷 앞에서 행복해했다. 내 옷이 제일 멋지지? 호란이가 새침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자 뒤질세라 진우가 말했다. 네 옷은 너무 평범해. 내 옷처럼 좀 독특해야지. 아이들은 자기 옷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주는 아이들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더니 배를 움켜쥐며 말했다. 야, 그만 좀 해. 너희가 만든 옷들 다 멋있어. 그러니까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파 돌아가시겠다. 식당에 도착한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밥과 반찬을 덜었다. 그런데 우주의 식판은 밥과 반찬이 넘쳐났다. 제노가 우주의 식판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우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이까짓 거 순식간에 먹을 수 있어. 우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이 터져라 음식을 마구 쑤셔 넣었다. 우주가 먹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놀라서 한마디씩 하였다. 저건 괴물이야, 사람이야. 저러다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우주는 아이들의 놀림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먹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주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음식들을 식판에서 싹 해치웠다. 우주야, 벌써 아이스크림 몇 개째냐? 우주는 그렇게 많이 먹고도 부족한지 후식으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벌써 5개째 먹고 있다. 너 언제까지 먹을 거야? 우리는 이제 간다. 우주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다. 너희들 먼저 가. 난 하나 더 먹고 갈래. 남기지만 않으면 마음껏 먹으라고 저기 적혀 있잖아. 하여간 못 말리는 짬뽕이야.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뒤에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크릿은 우주에 멈출 줄 모르는 식욕이 내심 걱정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아이들의 패션쇼가 열릴 시각이 되었다. 무대 뒤에선 아이들이 분주했다. 각자가 만든 옷과 소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였다. 아이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10분 뒤면 패션쇼를 시작할 거야. 긴장하지 말고 다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해주길 바란다. 자, 그럼 다들 마무리하렴. 시크릿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시크릿의 격려와 사랑 덕분에 아이들의 긴장감은 설렘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각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실감났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멋있고 아름다웠으며 개성이 철철 넘쳤다. 그런데 우주에게 문제가 생겼다. 왜 이 옷이 안 들어가지? 우주는 바지를 다시 한번 치켜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 점심시간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잔뜩 나온 탓이다. 야,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했잖아. 진우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주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뱃살을 최대한 줄였다. 들어간다. 조금만 더. 바지가 드디어 들어갔다. 그러나 우주의 얼굴은 시뻘개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드디어 패션쇼 시작. 쇼가 시작되면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시크릿은 호주머니에서 풍선 하나를 꺼냈다. 그러더니 있는 힘껏 풍선을 불었다.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우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금방이라도 빵 하고 터질 지경이었다. 시크릿, 그만 부세요. 터질 것 같아요. 시크릿은 더 이상 풍선을 불지 않았다. 우주야, 너무 욕심이 많거나 집착을 하면 일을 망치게 된단다.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마. 한 사막에 조그만 오둑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 그곳에는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지. 언제부터인가 나그네들은 물을 얻어먹고 노인에게 몇 푼의 동전을 주었어. 노인은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먹었단다. 그래,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저 야자수를 없애야 해. 야자수가 샘물을 다 빨아먹고 있잖아. 노인은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렸지.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 샘물은 말라버렸어. 샘물이 왜 점점 말라가지? 야자수가 들이운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샘물이 점점 메마르더니 결국 샘물은 사라지고 말았어. 그 뒤로는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지 않았어. 부족함 속에서 만족을 배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 만족은 절제에서 비롯되지. 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좀 참지 왜 그랬니? 다음부터는 잘 참을 거지? 시크릿은 우주의 그런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우주에게 말했다. 우주야, 내 책상에 초콜릿이 많은데 선물로 줄까? 아니에요. 우주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 그만 먹을래요. 전 터져버린 풍선이 되기보다는 예쁜 풍선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아하하하. 시크릿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러자 우주도 쑥스러운 듯 덩달아 웃었다. 이렇게 해서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감정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시크릿 박스. 승리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들어있으나 패배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다. 수영선수 제이 하비스가 이야기한 말이네요. 아무리 맛있는 빵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빵 본래의 맛을 잃고 질리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 본래의 성질을 잃고 말아요.
때론 꽉 차 있는 것보다 좀 비어 있는 게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로워요. 성공을 원한다면 마음에 욕심보다는 꿈을 가득 채우세요. 자, 법 구경 중에 나온 말 하나 더 한번 볼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베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괴로움을 겪는다. 법 구경 중에서. 욕심은 끝이 없죠. 한 번 부린 욕심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자꾸 자라나죠.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는 다짐은 하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선 지금 당장 결심하고 실행해야 한답니다. 컴퓨터 황제, 미국의 기업가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혹을 줍는 마음을 넘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이 세상엔 유혹이 참 많아요. 공부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 저축하라고 준 돈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사고 싶은 유혹 등 유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솟구치죠. 그러나 그런 유혹을 이겨야 해요. 한번 유혹에 빠지면 더 깊어져 결국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야겠죠? 재능, 용기, 경영, 공존, 사람 사이의 관계, 몸, 감정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비밀 열쇠들이죠. 하지만 진짜 문을 여는 건 열쇠가 아니라 열쇠를 돌리는 행동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졸업식 새로운 출발을 위해 비밀 학교를 나서다. 아이들이 비밀학교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비밀학교의 교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툴툴대던 아이들이었다.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까 걱정과 불만으로 다들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그런데 막상 비밀학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그러게 말이야. 타임머신 있으면 다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 뺐다. 이제는 비밀학교를 떠나야 한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크릿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한 명씩 자신의 마음 상자 안에 아이들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담아두었다. 아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 하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 대답 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다. 대답 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는 듯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이미 눈물이 촉촉이 맺혔다. 시크릿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뭉클해졌다. 시크릿은 애써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지금 헤어진다고 영영 못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 너무 슬픈 표정 짓지들 마라. 이별 안에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숨겨져 있거든. 그러니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거든 찾아오렴. 비밀학교는 365일 늘 열려있고 나도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예.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비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크릿은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준 것이 고마워서 내가 선물 하나씩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선물이라는 말에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었다. 시크릿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넸다. 자, 하나씩 받으렴.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었다. 오, 빨간색 자석이다. 레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노란색 자석인데? 진우도 입을 열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입을 열었다. 난 초록색인데? 나는 파란색. 시크릿이 7명의 아이들에게 준 선물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개의 자그마한 자석이었다. 아이들은 왜 시크릿이 이 선물을 자기들에게 주었는지 궁금한 눈치였다. 시크릿은 목을 가듬더니 이내 말했다. 너희들 기억나니? 입학식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자석 얘기를 해줬지? 자석은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자석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길을 살피며 시크릿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네, 시크릿이 말해준 자석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요. 7 아이들 중 가장 소심했던 모모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 그래, 고맙다. 나는 그 자석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끌어당겨 준다고 믿는다. 너희들이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끌어당기길 바란다. 그 자석 하나하나가 그런 바람이 담긴 나의 자그마한 선물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크릿은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로 안아주며 이별을 준비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다 되었구나. 다들 잘 가렴. 에이, 헤어진다니 너무 섭섭한걸요. 새침한 성격 때문에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많았던 호란이가 너스레를 떠났다. 허허, 그럼 너희들 나랑 여기서 살래? 그건 사절이에요. 시크릿의 말에 아이들이 손사래를 쳤다. 졸업식을 마친 친구들의 마음속엔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교실을 나와 운동장을 통하는 복도 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아이들은 시크릿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시크릿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시크릿은 크게 소리쳤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꼭 명심하렴. 예, 알겠어요. 아이들은 복도 끝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내 복도를 벗어나 건물 입구로 나왔다. 그곳에는 선글라스 여자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나를 따라오렴. 내가 교문까지 배웅할게. 아이들은 선글라스 여자를 따라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마음 부자가 된 듯 했다.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마음이 행복했다. 교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호란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선글라스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런데 누구시죠? 사실 호란이만 선글라스 여자의 존재가 궁금한 건 아니었다. 아이들 모두 선글라스 여자의 대답만 기다렸다. 이윽고 선글라스 여자가 입을 열었다. 내 정체는 비밀이다. 비밀요? 그래, 이 학교가 달리 비밀 학교겠니? 너희들이 다음에 이 비밀 학교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또 어떤 비밀을 알게 될지 내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기대해 보렴. 선글라스 여자의 로봇 음성 같은 말투에 푸푸 터지는 웃음을 삼키며 아이들이 인사를 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각자의 문제로 고민하던 7 아이들. 비밀 학교를 나서며 아이들의 마음엔 고민 대신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자, 꿈을 향해 모두 출발!
제노가 팔을 들어 올리며 외치자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아이들이 모두 함께 외쳤다. 출발! 자,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어느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집에만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어떤가요? 새해 결심했던 거 행동에 잘 옮기고 있나요? 올 한 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이었습니다. 아, 7가지 비밀이 무엇이었냐고요?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볼까요? 선생님이 그동안에 들려주었던 7가지는 첫날에 아이들이 비밀학교에 갔었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땐 낯설고 힘들어요. 비밀학교에 입학하는 7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보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라고 했죠. 바로 첫째 날 비밀의 정원에서 그림 그리기였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잘 안 돼요? 고민인 호란이처럼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마음속에 숨겨둔 재능의 소리를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었죠. 둘째 날 비밀학교 마라톤 대회, 학교 시험, 체육대회 등 우리 주변에는 순서를 정하는 일이 너무 많죠. 항상 이런 순서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먼저 자신의 목표를 떠올려 보는 것. 셋째 날, 오늘은 대청소의 날.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 비밀을 대청소의 날에서 배워보았죠. 넷째 날, 담력훈련 중에 생긴 일. 담력훈련, 모둠토이, 대청소, 환경미화 등 여럿이 하는 활동이 늘 어려운가요? 항상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친구의 입장도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죠. 다섯째 날, 소심대왕의 깊은 고민. 혹시 자신이 소심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걱정들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요? 그래서 모모를 만났었죠. 여섯째 날, 아주 높은 띵틀. 손이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이러한 장애는 모두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에게 꼭 필요한 해답이 숨겨져 있었죠. 자, 오늘 들려주었던 7째 날 비밀학교 패션쇼. 나쁜 줄 알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었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런 나쁜 습관도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답니다. 비밀학교 졸업식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밀학교에서 배운 7가지 소중한 비밀 마음속에 가득 채워두세요.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어느새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져 있을 거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들려줄게요. 감사합니다.